예전에 이러이러한 많은 경험들, 네, 추억을 공유했던 친구니까 이 친구랑은 더 잘 지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인간관계에서 너무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진료실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요, 관계를 노력하는데 너무 안 돼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어떤 좀 깊은 관계에 대한 욕구들이 있거든요. 네, 깊은 관계가 없어서 힘들다, 혹은 또 깊은 관계를 하고 싶은데 걱정이 된다, 혹은 상처를 받을까 두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쵸, 맞아요. 진짜 많이들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친구, 정말 온전히 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욕구를 많이 얘기를 하시고, 반대로 허경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관계를 또 회피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인간관계에서 너무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꼭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이에요. 영국 에식스 대학교라는 곳에 질리언 샌드스트롬이라는 학자가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200명 이상의 대학생에게 같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에게 강의 전과 후에 학생들끼리 얼마나 대화를 하는지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짧은 인사라도 대화한 걸로 기록을 하도록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지도 같이 기록을 하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 친하지 않더라도 잠깐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그날의 행복감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잠깐 인사를 나눈 것만으로도 대화라고 쳤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냥 안면만 하는, 그렇죠. 네, 그냥 가벼운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진정하고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뭐 그런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허울뿐인 그런 관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의 대화나 교제도 행복감을 올리는데 확실히 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결과를 보면 역시 표면적인 관계라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대화를 할 때 굳이 막 오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또 상대방이 좀 뭐 상담을 요청을 했다고 해서 또 무작정, 무한정 좀 계속 들어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가끔 잡담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또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고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통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좀 내려놓고 힘을 뺄 수 있게 된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런 걸 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막상 좀 떠오르는 사례가 없는데, 오히려 뭔가 깊은 관계가 되고자 되게 이렇게 내가 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더 잘 들어주려고 하고 맞춰주려고 하고 그런 기억들만 있어요. 허경 선생님은 이렇게 조금 힘을 빼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저도 뭐 힘을 빼봤다기보다는 이제 가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뭐 놀이터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제가 또 먼저 이제 말을 걸기는 좀 그런데 가끔씩 이제 저쪽에서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네, 뭐 아이 어떻게 키우냐, 뭐 정말로 말 그대로 스몰 토크들이죠. 그런데 그걸 하고 돌아오면 행복감이나 충만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생각해보면은 그런 가볍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대화들도 이렇게 잘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느낌이 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깊은 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이 더 크지 않을까요? 네. 라는 그런 반문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네, 이 깊은 관계, 진정한 관계라는 게 사실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뭐 어떤 관계야지 깊은 관계냐 라고 물어본다면 다 제각각 다른 기준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가 사회에서 정한 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가 깊은 관계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충분히 깊은 관계인 게 내가 봤을 때는 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비교를 했을 때 또 다른 관계에 비해서는 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러다 보면은 마음만 계속 괴로워질 거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좀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뇌부자들 하면서 동훈이랑 지용 형이랑 음. 깊은 관계를 맺고 있죠. 그쵸. 네. 저희 깊은 관계죠. 네, 자주 보고, 네, 대화도 많이 네, 하고 하지만, 네, 네. 네, 동훈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깊은 관계가 맞냐? 라고 질문을 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깊은 관계라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없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바라다 보면, 네, 거기에서 좀 충족되지 않는 그런 결핍감이 들 수밖에 없고, 좀 괴로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깊냐 아니냐를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그 관계를 관계 자체로 바라보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굳이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 거. 그리고 너무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 두 번째는요. 너무 노력해도 어차피 안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루이빌 대학교에 마이클 커닝햄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사회적 알레르겐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사회적 알레르겐. 네. 야, 느낌 있네요. 뭔가 확 오죠. 네. 네,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의 그런 알레르기 같은 네,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깊은 관계이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네, 거죠. 우리가 알레르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땅콩 알레르기도 있고 갑각류 알레르기도 있어요. 이제 동훈이가 이야기하는 뭐 생선 알레르기 뭐 정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정. 네, 생선 알레르기 추정. 네, 또 있고 이제 지용이 형의 오이 알레르기. 그것도 추정. 네, 같은 게 있는데 야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먹어봐. 너무 좋아.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동훈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동훈이 괴로울 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답답하죠. 아이고 그 먹으면 맛있는데. 그쵸, 그쵸. 왜 못 먹지? 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는 거고 네. 방금 말한 이 부분이 사람의 특성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이 채취는 못 참겠다. 네. 이런 소리 내는 습관은 정말 못 참겠다라는 것처럼 그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 버릇 같은 어떤 특성들에 어떤 혐오감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든 참아보려고 해도 계속 반복이 됐을 때 물론 잘 넘어가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익숙해져서 반면에 알레르기 반응처럼 더 반응이 커져서 정말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의 나를 힘들게 하는 특성이 나이가 몰랐던 어떤 사회적 알레르겐일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게 또 용어를 되게 잘 만든 것 같은 게 이게 어렸을 때 알레르기 없더라도 커서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어떤 좀 가까운 관계였다 하더라도 어떤 순간 어떤 포인트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겼을 때 그게 반복이 되면 더욱 감작이 되고 이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가까웠던 친구나 아니면 심지어 가족같이 정말 긴밀한 사이에도 생길 수 있어요. 네.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뭔가 모를 어떤 포인트 때문에 계속해서 더 꼬이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냥 이 관계는 그냥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라는 게 관계를 그냥 단절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리 관계는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 정도 거리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좀 선을 그어두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실제로 저도 뭐 여러 관계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러이러한 많은 경험들, 네, 추억을 공유했던 친구니까 이 친구랑은 더 잘 지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관계는 이제 새로 만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되게 좀 깊은 얘기를 하고 되게 편안한 그런 관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인 에너지로 치면 이쪽이 훨씬 적은데도 훨씬 좀 깊은 대화, 좀 어떤 속 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 되는데 힘을 쓰시기보다는 네, 되는 데다가 더 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진료실에서 많이 드려요. 네, 지금 너무 힘을 주고 계시니까 좀 힘을 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저도 힘을 잘 못 빼는데 어렵죠. 이게 얘기를 어려워요. 한다고 해서 어떻게 단번에 빠집니까? 근데 다만 그냥 힘 빼야지 라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근거들이 있으니까 힘을 빼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힘 빼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